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 유일학원에서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 전윤천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아까에 이어서 문법을 끝냈고 이제 비문학 지문을 살펴볼 텐데요. 비문학 지문 중에서도 일단 33번부터 36번까지 나와 있는 과학 지문부터 살펴봅시다. 여러분 과학 지문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는 독서 파트가 조금 어려웠죠. 문법 파트를 쉽게 내고 화법이랑 전문 파트는 늘 전통적으로 쉬울 수밖에 없는 파트이고 또 문법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문법을 쉽게 내고 이제 문학은 평이했고요. 독서에서 난이도 조절을 하려고 독서 비문학 지문이 나오자마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고3 수험생들한테는 헬게이트가 열렸었겠죠. 이 이전에 있는 논리 실증주의 지문도 굉장히 좀 까다로웠고 이 과학 지문도 까다로웠어요. 그 마지막에 있는 보험 관련한 지문은 평이한 지문이었는데요. 한 문제가 조금 어려웠고요. 자, 그러니까 가장 가운데에 있는 탄수화물 분해하는 과정에 대한 과학 지문 글부터 먼저 봐볼게요. 우리 독서, 비문학 지문 풀 때 항상 뭐부터 하라 그러죠? 뒤에 있는 문제부터 읽으라 그러죠. 그럼 문제부터 도대체 왜 읽으라 그러는 건데? 왜? 문제에 뭐가 있으니까, 문제 보기에 뭐가 있으니까요. 핵심 단어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험 칠 때요. 사고 프로세스가 어떻게, 사고 과정이 어떻게 빨리 가야 돼? 뒤에 문제부터 빨리빨리 이렇게 읽어보신 다음에 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핵심 키워드들을 다 찾아내셔야죠. 이런 게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제일 처음에 사실적 독해부터 물어보는 지문이죠. 항상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 혹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같은 문제요. 그리고 메인 키워드들이 뭐예요? 섬유소, 포도당 모르는 사람 없겠죠? 반충동물, 세포 합성한 요소, 반추위, 미생물, 동물의 과도한 섬유소 섭취는 급성 반추위 산. 이거 뭔가 중요한 것 같아요. 피브로박터 수치물이 이렇게 F 이렇게 모르는 단어 나와 있잖아요. 이건 그냥 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포 내에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생장한다. 보기를 보면요, 가장 적절한 거니까 나머지가 다 틀리겠죠. 이거 보자마자 어떤 내용이 지문에 있다고 읽자마자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요, 사람의 소장에서 포도당 공부도 사용된다 안 된다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포에서 합성한 효소, 그럼 세포에서 효소를 합성하냐 안 하냐 또 물어볼 수 있겠죠. 본문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셀룰로스라는 게 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3번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생장을 멈추고 사멸한다. 또 사멸한다 안 한다 이렇게요. 너무 단순하죠. 반추동물의 과도한, 반추동물이 뭔지는 이미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소나 양 같은 애들이죠. 섭취는 급성 반추위 산성증을 유발한다. 이게 유발하냐 안 하냐. 그리고 피브로박터 어쩌고 F는 세포 내에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해서 생장하냐 안 하냐를 읽으면서 동시에 머릿속에서 생각이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것도 한번 봅시다. 당연히 밑에 것도 보겠죠. A, B, C 이렇게 막 많으니까 뭔가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는 하시겠지만 역시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빠르게 읽어야 돼요. 아주 빠르게요. 자, 반추위산 똑같은 단어 또 나오죠. 지금 위에 거랑. 그럼 이건 뭐겠어요? 반추위산, 이건 핵심 테마겠죠. 급성 반추위산 성증이란 건. 또 반추위에서 반추를 이해하는 것도 계속 나오네요. 체지방을 합성하는 물질을 생성할 수 있게끔 pH, 요건 이제 지금의 이제 이과생들이 아니면 조금 문과생들은 심리적 거리가 멀 수도 있겠지만 pH가 6.0일 때 이런 게 나오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과학 지문에서요. 과학 지문은 항상 특정한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 때문에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사과를 던지면 떨어진다. 왜? 중력 때문에. 이런 식으로 6.0일 때는 자신의 세포 내에 산성도 많은 에너지를 쓰이고, 이건 조건과 결과죠. 이런 질문 항상 이런 보기가 나오면 핵심 체크를 해주세요. 반추위 산성도의 다양한 종류의 대사식물, 이것도 역시 이것과는 똑같죠. 산성도에 따라 어떻게 다양한 대사식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반추위에서 녹말의 양과 생장이 증가하는, 이것도 역시 조건에 따른 결과죠. 또 과학지문은 언제나 조건, 그거에 따른 결과 혹은 예측이라든지 이런 이론에 따르면 다음에 새로운 사례가 있으면 어떻게 적용되겠다. 혹은 이제 과정이죠. 원리와 과정이죠. 조건, 결과 자체가 과정이라는 거죠. 특정한 조건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따라서 오류가 없는 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 과정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특히 과학지문에서는요. 자, 옆에 보기 한번 봅시다. 핵심 단어들을 다 캐치를 한 다음에 보기를 읽어주셔야겠죠. 물론 본문을 읽어주셔야겠죠. 근데 물론 애초에 본문을 잘 읽으면 쭈쭈쭈쭈 다 답이 나오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계속 왔다 갔다 거리겠죠. 그 시험지를 보고 문제를 풀면서.
여기서는 또 뭐가 있어요? 독이 이렇게 네모박스 주면 뭔가 중요해 보이잖아요. 근데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지만 한번 그래도 체크는 해봅시다. 우리는요 위험 확률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되잖아요. 섭취한 섬유소와 비섬유소 이런 단어들이 또 나왔네요.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겠죠. 그리고 반추 위에서 가를 하고 이를 이용해서 생장하는 나는 반추동물의 에너지원 그리고 여기서 캐치할 단어는 섬유소, 비섬유소 이 두 가지 정도겠네요. 그다음 밑에 마지막 보기 36번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 그 본문에도 네모 박스가 쳐져 있고 그러죠. 그럼 당연히 중요한 단어들이겠죠. 수칭산 그리고 젖산 이런 것들만 빨리 파악하시고 바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볼게요. 자, 본문을 읽을 때는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독서는요. 단기 기억력 싸움이라고요. 그런데 사람의 단기 기억력은요. 10초에서 플러스 10초 정도 길게 잡아야 15초입니다. 15초에서요. 플러스 10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 7 플러스 마이너스 3이에요. 7 플러스 마이너스 3.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억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 버스 타고 가면서 봤던 것들 모두 다 기억 못 하잖아요. 물론 거기에다 뭘 하면요. 집중을 하면은 조금이라도 기억이 오래 남겠지만 지나가면서 그냥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지나치는 풍경들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근데 여기에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서 지나치면 안 되잖아. 그럼 뭘 해야겠어요? 옆에요. 당연히 이제 독서를 풀면 굉장히 여기가 더러워야 된다. 핵심 단어, 핵심 문장, 키워드들의 뭐 밑줄, 최소한 밑줄, 뭐 동그라미건 뭐건까지는 뭐 바라진 않아도 최소한 밑줄 정도는 쳐져 있어야 되시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그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그러니까 뭐 오답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옆에 무언가 여러분들 말로만 잠깐씩 핵심을 요약해서 혹은 여러분들 말로 바꿔서 혹은 이 내용을 간단한 도표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조잡한 그림 같은 것으로 단어와 화살표 정도로만 표시를 해주시면요. 내용 이해가 훨씬 더 쉬워요. 내용이 구조화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 독서를 푸는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요. 두 가지 정도 첫 번째 그거라면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릴 것만 하면은 여러분들 독서를 이제 잘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글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독서 지문에 있는 글이요. 그 교수님들이 수능에 들어가서 그냥 막 자기들 머릿속에서 이렇게 내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에 분명 원문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 문제 내는 거에 맞춰서 따로 편집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요. 일정한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긴 논문을요. 아주 짧게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항에서 지금부터 뭐에 대해 얘기하겠다 라고 테마를 던져주면은 뭐에 대해 얘기하는 게 당연히 한 가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뒤에 있는 보험 질문 같은 경우는 한 가지지만 그 한 가지에서 구성 요소를 나눴죠. 여기서는 여러분 메인 테마를 제시해주면 그 메인 테마 중에 첫 번째가 그 다음 문단, 두 번째가 그 다음 문단, 세 번째가 그 다음 문단, 마지막 네 번째 문단에서 뭐 종합을 하거나 아니면은 윗글에 그 위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글 구조가 다 나눠집니다. 글 구조를 보는 방법은요 말 그대로 쉽죠. 여기 위에 두 줄, 밑에 두 줄만 읽으시면 돼요. 그것도 빠르게 만약에 문제를 안 보고 본문부터 보실 생각이라면 글 구조부터 파악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탄수화물은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에너지원. 탄수화물 얘기해요. 섬유소, 비섬유소. 아까 봤죠? 섬유소, 비섬유소. 그러면 구분된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뭔가 밑줄이라도 쳐져 있어야죠. 구분된다. 사람은 체내에서 합성한 요소 이용해서 곡물,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 그러면 곡류랑 녹말이 뭐예요? 비섬유소고 포도당 분해하고 여기까지만 있고 바로 넘어가요. 위에서 뭐 대충 섬유소, 비섬유소 글 구조 파악하려면 여기까지만 있고 바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넘어가다가 보면 이게 보이지? 뭔가 기억 동그라미 쳐져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읽어주셔요. 소, 양, 사슴, 반추동물, 섬유소 분해하는 효소 합성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 비섬유소, 계속 섬유소, 비섬유소 얘기죠. 근데 핵심은 뭐예요? 얘네들은 사람은 뭐 어떻고 그 다음에 얘는 합성을 못해. 근데 비섬유소와 섬유소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며 살아간다 라고 나와있죠. 밑줄은 기억이라고 돼 있는데 당연히 중요하니까 저렇게 해놨겠죠. 문제를 낼 거니까. 그 다음에 밑에 문단 한번 봐봐요. 그럼 여기 무슨 얘기 하나? 조금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조금 확대를 하죠. 첫 번째 위인 반추 위에는 여러 종류의 미생물을 서식하고 있다. 반추동물 환경에서 왕성하게 생장, 반추인 미생물 다양한 특성, 그중 F는 섬유소 분해. F는 뭐 하는 애들이요?
섬유소를 분해하는 애들이네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읽고 넘어가요. 두 번째 문단에서 뭐 얘기하겠어? 섬유소 분해하는 애들 얘기. 그러면 세 번째 문단 여기까지 오는데 사실 지금 제가 말로 하니까 길어지는 건데 원래는 사고 과정이 굉장히 빠르죠. 여기까지 오는데 10초에서 20초 내외에 넣어야 돼요. 세 번째 문단 넘어가요. 반추위에서 역시 똑같이 반추위죠. 비섬유소의 녹말을 분해하는 세 번째 문단은 무슨 얘기? 비섬유소 얘기. 비섬유소를 분해하는 애들 얘기. 그럼 또 다음 문단 뭐야? 그런데 S는 뭔지 우리 안 읽어서 몰라요. 아직 지금 제대로 안 읽었습니다. 반추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 비섬유소, 과산화지향, 젖산, 배출, 락토 넘어가야 모르겠으니까 마지막 문단으로 마지막 문단이 아니라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젖산, 배출 쭉쭉쭉 내려오다 보시면은 계속 모르는 얘기예요. 제대로 안 읽었으니까 아직은 SL 상대적으로 어쩌고 하니까 급성 반추위 산성증이 발생한다 하면은 글의 구조가 어떻게 돼요? 글의 구조가요. 이거 하는 이유가 글의 이해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으면. 섬유소, 비섬유소, 흡수 얘기를 하죠. 영양 흡수하는 얘기를. 이게 첫째 문단. 두 번째는 뭐예요? 반추동물의 섬유소 흡수하는 거. 세 번째 문단에는 반추동물이 어떻게 비섬유소를 흡수하는지. 네 번째 문단에는요. 비섬유소를 계속 흡수해서 뭐가 생겨요? 급성 반추위. 산성증이요. 반추위, 산성증. 글의 구조가 이게 다예요. 이러면 조금 더 만만해 보이죠. 그렇죠. 이걸 빠르게 파악해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효과예요. 글이 어때요? 어려워 보이는 게 아니라 왠지 내가 손댈 수 있을 것 같아. 글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 디테일한 내용은 아직 모르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한 길게 걸려야지 1분 정도? 길게 걸려야지 1분 정도? 본문부터 읽는 경우에요. 자, 그럼 이걸 지금부터 뜯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그 다음이 뭐라 그랬어? 첫 번째 전략이 뭐라 그랬어요? 옆에다가요. 작게라도 혹은 빠르게라도 혹은 나만 알아볼 수 있게라도 뭘 적어놓으라고 그랬어요? 내 말로 바꾸어서 요약해서 글을 적어두시라고 그랬죠. 뭐를 따갖고 핵심 단어와 핵심 문장들을 따가지고요. 일단 그럼 정리를 해보죠. 아까 뭐였어요? 섬유소, 비섬유소 있대요. 이 부분에서는 옆에 이렇게 문단 옆에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어야 되는 건 말 그대로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거를 좀 고려해서 저도 굉장히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섬유, 비섬 이렇게 있어요. 그럼 아까 섬유소 뭐였어요? 얘네들 무슨 애들이에요? 곡류,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 포도당 분해, 소장 흡수, 에너지로 사용한다. 풀 체질 구성물, 셀룰로스, 섬유소. 섬유소는 뭐예요? 셀룰 어쩌고네요. 비섬유소는요? 곡류, 녹말. 그럼 이렇게만 적어놔요. 이 정도는 금방금방 적을 수 있잖아요. 이걸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때? 사람 얘기도 나오죠. 아까 사람은 풀 채소 주성분인 셀룰로스 같은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죠. 그럼 이번에 독서 문제가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밑줄 다 쳐야 돼. 다 쳐야 돼. 보통은 이제 이렇게까지 밑줄을 안 치는데요. 근데 이게 다 중요한 세부 내용들입니다. 그럼 사람은요. 비섬유소는 사람은 돼 안 돼? 제가 잘못했네요. 비섬유소를 원래?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 뭘 이용해서요? 효소를 이용해서 곡류의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한 다음에 뭐요? 소장에서 흡수, 에너지원으로 쓴대요. 근데 셀룰로스 같은 비섬유소는 섬유소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므로 소장에서 이용 못해요. 그러면 셀룰로스, 사람, X 얘는요, 비섬유소는요, 녹말 같은 애는요, 사람, O, 뭘 통해서? 효소. 바이 효소, 이게 밑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얘는 안 되고, 얘는 바이 효소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섬유소 같은 애들은 못 한다고. 근데, 소, 양, 이런 고기를 우리가 먹는 애들은요, 사슴과 같은 반추동물은 둘 다 처먹을 수 있다네요. 자, 한번 보죠. 그래갖고 첫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 옆에는 방금 그 정도로는 적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 이제 두 번째 문단부터가 문제죠. 자, 위가 넷으로 나눠져 있는 반추동물. 첫 번째 위인 반추위. 그냥 뭐요? 소의 위네요. 소의 위요. 소의 위엔 뭐가 있죠?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사람은 아까 뭐였어요? 효소였죠. 근데 소는 뭐예요? 미생물이네요.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그런데 반추동물 반추위에는 산소가 있어 없어? 없는데 이 환경에서 왕성하게 생장하는 반추위 미생물이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얘가 뭔가 하는 역할이 있겠죠? 그 중에 피부로박터 수치노젠 뭔가 이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앞으로 그냥 F라고 치환 합니다. 섬유소를 분해하는 대표적인 미생물을 하면 여기 옆에 이렇게 써놔. 피부로박터 얘 F고요. 얘가 뭐예요? 섬유소 분해 써주세요. 얘가 하는 기능을요. 대표 그래서 섬유소를 분해한다. 어떻게 분해요? 셀룰로스는 그것을 둘러싼 다른 물질과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F가 가진 효소 복합체는 이 구조를 끊어 셀룰로스를 노출시키는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섬유소를 분해 어떻게 해요? 바쁘니까 셀룰, 노출, 포도당 분해. 바쁘니까 빨리빨리 써주십시오. 옆에요. 얘가 하는 기능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지금 아까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과정. 그 과정을 옆에 눈에 띄게 써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포도당 분해한 다음에 얘가 또 뭐예요? 포도당 분해하면 F는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에너지원. 봐봐.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신의 세포 내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이거 누구의 에너지원이냐? 소의 에너지원이에요? 아니요. 얘의 에너지원이 F가 G 에너지로 쓴다는 거예요. 이걸 해서 어떻게 한다고? 이게 에너지원이죠. 누구의? F의. 그럼 포도당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쓴 다음에 뭐예요?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개체수. 그 다음에 이런 걸 뭐라 그래? 지금 이거를 대사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산, 숙신간 등이 대사 산물로 발생하고 아까 그 단어 있었죠? 네모 문제에서 물어봤던 거.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 체크를 해주시고요. 대사 산물로 발생 이러면 뭐가 튀어나온다고? 아세트, 숙신 이 튀어나온다고 써주십시오. 옆에다가. 그 다음에 이를 자신의 세포 외부로 배출한대요. 그럼 이걸 뭐 하는 거야? 이걸 뱉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다시 옆에 써요. 아세, 숙신 이렇게 바쁘니까 빠르게. 이렇게 생성한 아세트산은 이제 얘네들이 뭔가를 하네요. 아세트산은 있죠? 아세트산은 반추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 그럼 얘네가 이제 소의 에너지네요. 특히 뭐예요? 체지방을 합성하는데 이용된다. 가로 열고 체지방. 숙신산은요. 여기 네모 박스 쳐져 있네요. 프로피온산을 얘 뭘 또 만들어? 프로피온 만듦. 아니면 바쁘면 그냥 영어로 써주셔도 돼요. 저는 그냥 영어로 쓰는 거를 더 선호합니다. 프로피온 메이크 이렇게. 그러면 근데 얘는 뭐 하는 건데 또? 얘 어디로 가? 메이크하면 얘가 뭐 간으로 가. 그럼 간으로 가서 뭐 또 쓰겠죠. 간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데 중요한 재료로 이용된대요. 그러면 이 문단 옆에 F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으면은 훨씬 더 쉽습니다. 내용 파악도 빨리빨리 되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왔을 때. 자, 다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차근차근. F라는 애들이 있어요. 소 위에요. 얘네들은요, 섬유소를 분해하는데, 섬유소 분해하는 과정이요, 셀룰 머시기를 노출시켜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요. 이 정도는 돼도 그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죠. 포도당은 뭐예요? F의 에너지로 쓰여요. 그럼 F가 많아지겠죠? F가 많아지면 얘네들이 뭘 만드냐면, 아세트산, 숙신산을 만들어요. 그럼 아세트산은 또 뭐해? 이건 체지방 합성합니다. 숙신산은 또 뭐예요? 얘는 간으로 가요. 간으로 가서 포도당을 합성해요. 얘네들이 에너지 원으로 쓰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뭘 합성해요? 섬유소를 흡수를 합니다. 소들이요. 자, 그 다음은 비섬유소네요. 비섬유소인 녹말. 아까 섬유소는 뭐 있어요? 채소 같은 애들이 이제 섬유소죠. 비섬유소는 녹말 같은 애들이네요. 그 비섬유소인 녹말을 분해하는 스트랩코쿠스 하는데 얘도 그냥 S로 바꾸죠. 저기도 그냥 S라고 써있으니까요. S도 서식한다. 얘는 섭취한 녹말을 포도당. 얘는 또 뭐야? 똑같잖아. 녹말 가로 열고 이거 뭐야? 비섬이죠. 비섬유소. 이거를 포도당으로 바꿔요. 그래갖고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 얘도 똑같네요. 포도당은 이거 뭐야? G 에너지예요. G S 에너지로 쓰네요. 이거 포도당을. 요 미생물이. 그래갖고 대사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이용한다. 이때 S는
뭐에 따라서 이거 중요하죠. 아까 산성도 어쩌고 저쩌고 나왔었잖아요. 산성도에 따라 세포 외부로 배출하는 뭐가 달라져요? 대사산물이 달라진다. 대사산물이 뭐예요? 아까 아세트산, 숙신산 같은 애들이 요 대사 과정을 거쳐 나오는 산물들이죠. 그리고 얘네들이 대사산물이네요. 그래갖고 뭐에 따라서 산성도에 따라서 조건이 붙어있네요. 그러면 포도당을 해갖고 대사산물을 배출하는데 이건 종류가 있겠네요. pH가 몇일 때? 7.0이 중성이네요. 7.0일 때 얘는 뭘 만들죠? 뭘 만들죠? 아세트산. 역시 위에 나온 아세트산이네요. 아세트. 또 하나 더 있네? 뭐? 에탄올. 아세트, 에탄. 근데 이 뭐 언제? 7.0일 때 아세트, 에탄이 나오고 그 다음에 6.0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산성이네요. 산성. 물론 우리 문과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여기 나온 거 보면은 뭐 7.0이 중성이고 산성도가 높아져. pH가 6.0이라고 했으니까 저런 산성이라는 얘기네요. pH가 6.0일 때는 뭐가 튀어나와요? 젖산이 튀어나와요. 그럼 얘네들이 하는 기능이 또 다 있겠네요. 반추위에서 근데 아세트산, 에탄올은 얘기를 안 해주네요. 아세트산은 아까 했으니까 젖산이 튀어나와. 젖산은 반추위에서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된대요. 젖산 이꼴 직접 흡수. 에너지 이거 무슨 얘기예요? 글씨가 직접 흡수돼서 에너지로 쓰이고 아세트산 또는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한 다른 미생물 혹은 직접 흡수 아니면 다른 생물 에너지가 된다고 옆에 빠르게 써주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럼 내용이 싹 다 정리가 되죠? 이 과정들이요. 그런데 세 번째 문단 S의 과도한 생장이래요. S가 막 미칠 듯이 많아지는 거야. 그럼 얘가 뭘 계속 먹은 거예요? 비섬유소를 계속 한 거죠. 비섬유소를 계속 먹었을 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대요. 짧은 시간에 과도한 양의 비섬유소를 섭취하면 개체수가 급격히 늘고 그렇겠죠. 비섬유소가 뭐가 되니까 S를 늘리니까요. 여기 나오는 대로 비섬유소를 먹으면 포도당 지 에너지를 써갖고 개체수가 증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과도한 양의 젖산이 배출돼서 반추위에 산성도가 높아진대요. 왜? 젖산은 언제 나오니까? 산성일 때 튀어나오는 애들이니까. 이에 따라 산성의 환경에서 왕성이 성장하며 많아지며로 바꿀 수 있겠죠. 요 단어는요. 항상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뭘 만들어요? 애를 만드네요. 애를. 그래갖고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요. 지금 무슨 상황? 비섬유소 쉬운 말로 많이 먹으면 그럼 뭐가 많아져? S가 많아지죠. 그럼 뭐가 튀어나와요? 칸이 부족하네요. 옆에 거를 지우죠. L이 튀어나오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젖산을 배출하기 시작한대요. L이 하는 짓이 뭐예요? L이 하는 짓이 뭐죠? 젖산 배출이네요. 결국 그냥 젖산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S도 많아지고 젖산도 많아지고. 그래갖고 F를 비롯한 섬유소 분해 미생물들은 다시 F를 얻습니다. pH를 중성으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돼요. 근데 젖산이 많아지면 무슨 얘기예요? 산성이라는 얘기죠. 그래갖고 자신 세포 외부에 산성이 되면 자신의 세포 내의 항상성, 중성을 유지하려고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생장이 감소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젖산 배출 이러면 F는 생장 X 이렇게 되죠. 만일 계속 5.8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생장을 멈추고 죽어요. pH 5.8 미만은 죽음. 이렇게 빠르게 써주시면 죽죠. 그리고 S랑 L은요. S와 L은 상대적으로 정도가 강하죠. 누구보다 F가 제일 약한 애네요. 근데 세포 외부의 pH가 5.5 정도까지 떨어지더라도 자신 세포 내부의 pH를 낮출 수 있어요. 그래갖고 자신의 에너지를 세포 내부의 pH를 유지하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 생장을 지속하는데 사용한대요. 그런데 S도 어디까지? 5.5
미만으로 넘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럼 S도 생장 X죠. 언제? pH가 5.5 이하일 때 죽죠. 그럼 뭐만 남아요? L만 남습니다. L만. 그럼 뭐만 그득그득 하겠어? 젖산만 그득그득 하겠네요. 사실 안 읽었지만 추론을 할 수가 있죠. 이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급성 반추위 산성증이라고 명명했네요. 까지 읽었으면은 문제를 쭉 다 풀 수 있습니다. 만약 옆에 요 정도가 써 있다면요. 물론 이거보다는 요것도 막 쓴다고 빨리 쓴다고 좀 날려서 쓰긴 했지만요. 요거보다는 더 단순화돼 있고 이거 아세까지 쓸 것도 없고 그냥 훅 이렇게만 해요. 한번 볼까?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섬유소는 사람의 소장에서 포도당의 공급원으로 사용된다. 아까 어떻게 돼 있었어요? 아까 어땠죠?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다시 넘어가 봐야 되나요? 사람은 뭐는 되고 뭐는 안 됐었죠? 비섬유소는 되지만 뭐는 안 돼요. 풀이나 채소의 주성분인 셀룰로스 같은 섬유소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1번은 바로 X네요. 그리고 아까 어땠어요? 반추동물의 세포에서 합성한 효소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했잖아. 얘들 뭐야? F, S 이런 애들 다 뭐야? 미생물이죠. 효소가 아니죠. 그래서 2번도 아니네요. 요게 이제 머릿속에 단기 기억으로 들어가 계시면 됩니다. 3번 반추위 미생물은 산소가 없고 그렇지. 얘는 산소가 없는데 산다 그랬지. 생장을 멈추고 아니죠. 잘 살죠. 산소가 없지만 위에는 사면할 때 언제? pH가 낮을 때, 산성도일 때. 4번 반추동물의 과도한 섬유소 섭취는 급성 반추위 비섬유소 첨 옆에 이렇게 써있죠. 그럼 금방 이것도 지울 수가 있죠. 그리고 답은 5번인데요. 피브로박터 수치는 F는 자신의 세포 내에서 포도당을 에너지원, 포도당분의 F의 에너지원 여기 바로 옆에 써있죠. 그러면 됩니다. 또 33번도 잘 맞출 수가 있었을 겁니다. 요렇게만 했다면요. 자, 그 다음 34번인데요. A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A가 뭐였죠? A는 F고 B는 S고 C는 L이네요. 그냥 자, A와 B는 모두 급성 반추위 산성증에 걸린 반추동물의 반추위에선 생장하지 못하게끔. 그렇죠. 요거 걸리면 뭐만 튀어나와요? 급성 반추위 산성증 걸리면 L만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얘들 적절하네요. 2번 A와 B는 모두 반추위에서 반추동물의 체지방을 합성하는 물질을 생성할 수 있겠군. 뭘 합성해? 체지방이 뭘 만들어? 아세트산이 체지방을 만들죠. 그럼 F에 여기 아세트 적혀있네요. 그럼 S는요? 포도당 여기 아까 지웠지만 포도당 에너지원으로 써서 아세트산 만들죠. 아세트산이랑 에탄올 만들죠. 여기 지웠지만 여기 원래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죠. 3번 반추위 pH가 6.0일 때 6.0일 때 그러면 중성, 산성, 중성은 7.0이고 6.0부터는 산성이야. A는 C보다 자신의 세포 내에 산성도를 유지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겠죠. 그렇죠. 위에 바로 나와 있죠. 이것도 맞고요. 그러다가 그 5.8 밑으로 넘어가면 죽어버린다 그랬잖아요. 4번 B와 C는 모두 반추위의 산성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대사산물들이 뭐였죠 아까? 이런 애들이죠. 아세트산, 숙신산, 젖산 이런 애들이죠. B와 C는 모두 반추위의 산성도에 따라 L은 뭐 만드는 애들이에요? 젖산만 만드는 애들이죠. B는요 다양하죠. 그렇죠. S는 다양하죠. B 뭐 만들어요? 에탄올도 만들고 아세트산도 만들죠. 그런데 L은요? L은 젖산만 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 이거 맞나? 그리고 5번까지 끝까지 읽어봐요. 반추위에서 녹말의 양, 녹말 뭐? 비섬유소요. B의 생장이 증가할수록 A의 생장은 감소하고 C의 생장은 증가하겠군. 이 현상이 뭐죠? 급성 반추위 산성증이죠. 또 답은 4번이네요. 그 다음 옆으로 가면
5번이네. 35번. 뭐 기억이 가능한 이유를 진술한다고 할 때 기억이 가능한 이유가 뭐였죠? 아까 기억 첫 번째 문단에 있었던 거. 소가 양도 되고 사슴도 되고 반추동물은 뭐 하는 애들이야? 사람은 이제 섬유소 섭취를 못 하는데 소들은 섬유소도 되고 비섬유소도 되죠. 그리고 반추동물이 섭취한 섬유소와 비섬유소는 반추위에서 뭐예요? 반추위에 뭐가 있어? 미생물들이 있었죠. 미생물도 F, S, L. 그래서 반추위 미생물에 뭐가 돼요? 포도당 분해하잖아. 이게 F 에너지원 되고 얘도 포도당 되잖아요. 얘 누구의 에너지원이에요? S 에너지원이 되죠.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고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2번으로 좁혀지겠네요.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를 이용해서 생장하는 나는 반추동물의 에너지원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되는 애들이 뭐야? 아세트산, 속신산, 젖산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대사산물이라고 그랬죠. 그럼 반추위 미생물이 대사산물 과정을 통해 생성한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대사산물. 바로 1번이네요. 2번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포도당이요. 포도당은요 F 에너지원이죠. L의 에너지원이고 S의 에너지원이고 또 L의 에너지원이죠. 그 포도당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포도당을 분해해서 미생물의 에너지원을 쓰고 미생물이 그 포도당을 첨목해서 뭘 만들면 그게 소한테 흡수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 36번입니다. 숙신산과 젖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숙신산은 아까 어떻게 했어요? 프로피온 머시갱이 만들고 프로피온산이었지만 프로피온 머시갱이 만들고 얘는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가네요. 젖산은 아까 뭐 하는 애들이었죠? 제가 적어놓지를 않았네요. 젖산은 아까 무슨 애들이었죠? 젖산도 젖산이 배출되어 아닌데 어딨죠? 반추동물의 세포로 적어놨지 참. 근데 지웠네요. 젖산이 왜 직접 흡수되거나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이용하고 세포로 직접 흡수돼서 에너지로 쓰이거나 혹은 아세트산, 프로피온산을 대사식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 S나 F들이겠죠.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애들이네요.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한번 봅시다. 숙신산이 많이 배출될수록 간에서 합성되는 포도당의 양도 늘어난다. 숙신산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가죠. 맞네요. 자, 2번 젖산은 반추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 맞네요. 반추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렇죠. 3번 숙신산과 젖산은 반추위가 산성일 때보다 중성일 때 많이 배출된다고요? 숙신산은 얘는 어디에서 튀어나오는 애들이에요? F에서도 튀어나오고 일단 주로 F에서 튀어나오는 애들이죠. 근데 F는 산성이 약해요, 강해요? 굉장히 약하죠. 그럼 산성이면 숙신산이 많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언제 많이 나와요? 중성일 때 많이 나오죠. 그럼 맞네요. 근데 젖산은 언제 튀어나와요? 비섬유소를 먹었을 때 나오죠. 비섬유소를 먹었을 때. 젖산은 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F도 생장을 멈추고 S도 생장을 멈췄을 때 젖산이 미칠 듯하게 많이 나오는 게 뭐였어? 급성 반추위 산성증이었죠. 그러면은 젖산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네요. 젖산은 언제 많이 나왔다고? 산성일 때요. 우리 바로 3번이 답이겠지만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숙신산과 젖산은 반추위 미생물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그렇죠. 대사 과정 이게 뭐예요? 미생물이 뭘 처먹고 또 뭘 내보내고 그 내보낸 게 소의 장기로 가는 게 대사 과정이죠. 자, 5번 숙신산과 젖산은 프로피온산 여기 있네요. 대사식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젖산 방금 읽었었죠? 직접 흡수되거나 프로피온산을 만드는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도 한다고요. 그럼 숙신산은요? 숙신산은 뭐예요? 프로피온산 만드는 애들이잖아. 당연히 5번도 맞는 얘기네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과학 지문이 끝났습니다. 과학 지문 언제나 원리와 과정, 특히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정. A가 일어나면 B가 따라서 일어나고 이 B가 하는 기능이 뭐가 있고 그 기능 중에서 몇 가지가 다시 또 무언가를 일으키고 하는 과정 같은 것들을
언제나 옆에 이렇게 쭉 써주셔야 돼요. 네,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요, 이게요, 지금 저는 수업 때문에 옆에 쭉 다 썼지만 만약에 문제를 풀 때는 이 모든 게 그냥 머릿속에 정보로 빠르게 저장이 돼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요. 문제 풀이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옆에 길게 좀 적은 거일 뿐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학 지문을 이번 2017년도 수능 과학 지문을 살펴보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비문학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